네, 반갑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입니다. 이렇게, 저희 강의, 잠이보약이라는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불면증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불면증을 경험했던 거는 한 번, 두 번 정도? 그게 언제였냐면은, 첫 번째는 고3 때예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제 공부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때는 사실 불면증이라기보다 좀, 뭐지? 가위 눌리는 거. 가위에 되게 많이 자주 눌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위 눌렸을 때 되게 놀랬어요. 막 귀신이 막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 귀신도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는 가위에 막 눌리면은 억지로 막 깨려고 하잖아요. 뭐 발가락으로 움직여, 뭐 손가락으로 움직여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 되니까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가위 눌린 채로 그냥 또 잤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불면증이었고, 두 번째 불면증은 이제 약사님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공적 마스크 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 자는 것도 힘들었고요.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깨고, 깼다가 다시 또 잠도 못 들고,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니까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약국에서 뭐 처방전으로 이렇게 수면제 처방을 이렇게 드리고 혹은 뭐 수면 유던제 약을 팔고 할 때 되게 몰랐어요, 그거를. 아, 저 사람들 열심히 안 사나? 몸이 안 힘든가? 불면증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걸 겪어보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게 몸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상관없이 불면증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오는구나. 정말 괴롭구나. 죽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 특강을 준비한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면증을 최대한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제목으로 숙면 비책, 숙면, 꿀잠을 우리가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도 정해봤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좀 재밌으라고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 이건 이제 수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지고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영양제. 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설명은 하겠지만은 오히려 여기 수면 영양제 계통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요 3번이에요. 비약물요법, CBTI, 인지, 행동, 치료. 그 부분에 그 큰 분야 안에 이제 뭐 명상도 있고요. 뭐 어떤 뭐 수면 제한 요법도 있고 등등등 다 있어요. 결국에는 이 비약물 요법으로 이게 결국에는 사실 생활 습관병이에요. 불면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요법이 바탕이 되어야 뭐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이제 뭐 약을 쓰든 뭘 쓰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면이에요. 수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잠을 자는 일이에요. 잠을 자는 일.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치유의 한 형태예요. 잠을 잔다는 게. 그래서 피로회복, 당연히 우리 못 자면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치매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 이건 제가 예방접종 잠을 못 자면 효과 없다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당연하죠. 잠을 못 자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요. 항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감정 조절도 당연히 안 되겠죠.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잠 못 자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머릿속을 정리하는 또 기관이 수면인 거고, 이걸 이제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가 이제 뭐 간으로 몰려가지고 정화가 되고 뭐 그런 하여튼 결국에는 리커버리, 쉼이라는 거죠. 쉼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때는 어땠냐면은 이제 막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꼴딱 새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에 MT를 가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에 친구 뭐 이사한다고 도와주고 그러고 쓰러졌어요. 이틀을 꼬박 새고 이사까지 하고.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그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11시만 되면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죠. 나이는 정말 못 속이는 거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셈은 없어요. 계속 잠을 자서 이거를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 안 자고 잘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수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면, 그래 수면은 알겠어. 잠을 자는 거야. 그럼 불면은 뭐야? 불면증이라는 게 뭐야? 이 불면증이라는 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좀 못 잤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불면증인 건데, 이 불면증의 정의는 그런 나 오늘 좀 못 잔 것 같아를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석 달 동안 지속이 되어야 이제 불면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좀 못 잤어 라고 했을 때 이 좀 못 잤어,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면장애. 잠이 들 때까지 너무 힘든 거야. 보통 이제 30분 이내로 잠이 못 들면 입면장애라고 하거든요. 그 입면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자꾸 깨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자꾸 깨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일어났는데 너무 막 개운하지 않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도 또 잠이 안 오고 요런 것들 다 통틀어서 이제 수면장애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일주일에 3회 이상 석 달이 지속될 때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면증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불면증 수면제보다 땡땡 먼저 체크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올 초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2차성 불면증을 이야기를 해요. 2차성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질환 때문에 불면증이 야기가 된 거죠. 이때는 그 근본 뿌리가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을 치료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밤에 유독 통증이 심한 사람 하나,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사람, 소변 본다고.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오늘은 1차성, 그러니까 사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불면증이 생겼어. 이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내가 밤에 소변을 자주 봐서 화장실을 자주 가서 잠을 자꾸 깬다 라고 하시면은 요 불면증 그 유튜브에 올라간 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성 불면증의 원인은 결국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원인들 뭐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내부 스트레스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가족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유전적인 면, 체질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내부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스트레스는 정말 밖에 있는 어떤 환경, 어떤 뭐 내 이벤트, 내일 내가 뭐 소풍을 간다, 혹은 내일 내가 수능 시험을 본다, 뭐 중요한 면접이 있다 라고 하면 잠을 당연히 못 자겠죠. 당연히 못 자요. 누구랑 싸웠어 오늘, 당연히 못 자요. 내일 결혼이야, 못 자겠죠 당연히. 내일 결혼식인데 뭐 꿀잠 잤다 이런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이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고, 이 불면증 자체가 생활 습관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몸에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내가 좀 못 자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그런데 이게 이 습관을 끊어야 돼요. 그 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CBTI 인지 행동 치료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제가 한번 바꿔 볼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수면과 불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수면 영양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즘에 이제 수면 영양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 있고 예전부터 썼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문의약품으로 쓰는 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해서 쓰는 이제 마약류로 분류가 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우울제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수용체 효능제도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병원에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들, 졸음이 많이 온다는 부작용을 이용한 수면 유도제죠. 그리고 이제 생약으로 길촉은 뭐 호흡 추출물, 길촉은은 이제 뭐 지오준풀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된 것들도 있고 그냥 일반 식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먹을 거야? 뭘 먹을 거야?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먹어? 새끼 밥으로 먹어도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크게는 우리가 이 작동하는 기전 자체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약이든 아니면 내가 뭐 생활을 하든 뭔가를 배우든 뭘 하든 음양으로 우리가 크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좀 올라가서 내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각성이 된 상태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낮에 밤에 커피 잘 안 마시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그거 각성시켜주는 거잖아요. 각성을 시켜서 이 낮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하러 다닐 때 갑자기 옆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이 된 상태여야 돼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도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 손님들 중에서 진상들 다 호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 우리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깨게 만들죠. 그거를 이제 또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게 하는, 콜티졸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게 하는,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좀 차분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그냥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성을 줄여가지고 재울 거냐, 아니면 부교감을 좀 활성화시켜서 재울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이어트 약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요. 다이어트 약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적게 먹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신진대사를,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약들. 우리 뭐 마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결국 다 두 개예요. 두 개로 다 통일돼요. 재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영양제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가된 제품들을, 그 성분들을 보게 되면은 감태, 요거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사는 파래인가? 미역인가? 그 종류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락티움. 요거는 그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이 우유 먹고서 좀 잘 자잖아요. 보통 배가 불러지면서. 그거에 착안해서, 이 우유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락티움이라는 성분을 또 추출하게 됐고요. 그 다음 미강 추출물은 이제 겨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거 이제 세 가지들의 어떤 그 기전들을 보게 되면은 가바를 활성화시켜요. 가바라는 게 뭐냐면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억제를 시켜주는 게 많아지면은 잠을 재울 수가 있겠죠. 억제시키는 게 많아지고. 우리 그 경련 일으키는 거. 경련은 우리가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는 각성이 되는, 과각성이 된 상태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리리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바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걸 억제를. 그래서 요거를 응용을 해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처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교감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감퇴, 락티움, 미강. 얘네들은 이제 개별 인정형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요거 좀 유행이 한번 싹 돌았죠. 한번 돌고 어떻게 보면 약간 끝물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수면에 관해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는 이제 아슈아간다예요. 아슈아간다만. 근데 이제 홍경천이랑 태아닌을 같이 갖다 붙인 거는 이 홍경천, 태아닌, 아슈아간다는 다 아답토젠이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아답토젠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에어백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스트레스를 팍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수치가 원래는 100이라면은 얘를 먹으면은 이게 뭐 50으로 줄어드는 거죠. 에어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경천 태아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피로를 푼다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자,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감퇴, 락티움, 미강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을 활성화시켰는데 홍경천, 태아닌, 아슈아간다 같은 경우에는 교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두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이거에서 빠지면 사실 안 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부신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만성피로증후군, 부신피로증후군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제가 아까 호랑이 만났을 때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도망가야 돼요. 도망을 가려면은 내 신체들의 기능이 활발해져야 돼요. 그때는 생각하고 뭐 이게 아니고 소화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근육들이 빨리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 빨리 도망가야 살아요. 모든 생물들은 최대한 살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동물 없어요. 최대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분비되는 게 콜티솔. 콜티솔이 부신에서 분비가 되고요. 부신은 신장. 우리 소변 보는 그 신장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부신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마르지 않는 샘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신 그 코르티졸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라요. 그 말라진 상태를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 부신피로증후군, 뭐 부신기능 저하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이게 과도해져가지고 과긴장되어 있어도 잠이 안 오지만은 이걸 너무 다 써버렸어. 이렇게 돼도 잠이 안 와요.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정말 너무 피곤할 때 잠 안 오잖아요. 그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부신이 신장 위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방약에서는 양약 같은 경우에 신장약으로 쓰는 게 사실 거의 없는데 한방은 이 신장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신장이 만약에 고갈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무력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육미를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신이 많이 고갈이 되고 나서는 신장에 불이 붙어요. 이 일을 더해 하니까는 연료는 없는 상태에서 엔진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는 이제 과열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육미를 넣어서 좀 차갑게 식혀주는 거고 또 그 단계까지 지나버리면은 얘 완전 식어버려요. 10가지 넣어야 돼. 그때는 또 8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6미, 8미 자체도 사실 수면 영양제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 왜? 신장에 관여하는 거고 신장은 또 부신에 관여하는 거고 부신은 스트레스로 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불면이 오니까.
다 이게 하나하나씩 다리를 놓으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자. 트립토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멜라토닌까지 오잖아요. 이 수면 호르몬은 트립토판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까지 와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비타민이 필요하고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피곤에 쩔어 있을 때 잠이 안 오는 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잘 전환이 안 돼요. 이 전환이 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벌써 나는 너무 피곤해서 에너지를 다 썼어.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홍경천 그리고 태아닌 아시아간다가 아답토젠이라고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에어백, 자동차의 에어백이에요. 원래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간색처럼 이게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고 툭 떨어져야 되는데 아답토젠을 복용함으로써 올라가는 게 덜 떨어지죠. 덜 올라가게 되죠. 에어백처럼. 요거는 이제 수면 시간에 따른 멜라토닌 그리고 체온, 코티솔의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죠. 멜라토닌은 올라가고 잘 때, 코티솔은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심부 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때는 약간 서늘하게 해서 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심부 체온이 떨어져요. 이건 우리 막 그 TV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냉동 치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딱 누워 있으면 막 상처 회복이 막 되고 막 이런 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자체가 일을 덜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로 에너지들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옛날에 제가 그 손흥민 다큐멘터리인가? 거기를 보니까 손흥민이 지금 영국에 있잖아요. 집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자기는 꼭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 손흥민이 90분 운동을 그러니까 뛰고 나면은 몸에 그만큼 이 열도 올라와 있을 거고 코티졸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식히지 않으면은 잠도 안 오고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그걸 식히려고 꼭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보면 되게 대단한 게 운동하기 전에 막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근데 준비 운동 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 벌써 다 지쳐.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마무리 운동을 꼭 하더라고요. 그 마무리 운동도 정말 그 경기 뛰는 것만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런 거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올라갔던 게 그냥 팍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서서히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부신이 고갈이 됐을 때, 코르티솔이 고갈이 됐을 때 불면증이 온다는 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급성으로 오겠죠. 내일 뭐 발표가 있어. 긴장이 돼. 못 잤어.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면접이야.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은 급성 불면증도 만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코티솔의 고갈, 코티솔로 해석을 해놓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제 감태, 락티움, 미강, 홍경천, 태아닌, 아슈아간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어요. 저는 이 스트레스를 저는 제 스스로는 되게 잘 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차 타고 이제 혼자 오거나 할 때 노래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집사람 와이프하고 이제 노래방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줘요. 지 혼자만 노래한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 여기는 뭐 이렇게 권투를 해놨지만 권투는 안 하지만 하여튼 운동.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 했죠? 어제는 주말 동안에 제가 대구를 이제 모임 있다고 또 갔다 오면서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까지 수업을 하니까 화요일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러 가려고, 요거 끝나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는 운동복을 입고 있습니다. 위에만 차려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저는 스트레스의 어떤 근본은 비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비교. 근데, 나 자신, 어제의 나하고 비교한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근데, 옆집 누구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두가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100명이 행복하면 당연히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어떤 그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의미는 또 대화로, 수다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책도 있잖아요. 독서를 통해서도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거를 개발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이거 내가 평생 해볼 수 있겠다. 평생 스트레스 푸는 걸로 갈 수 있겠다. 제가 수면 영양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면제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뭐 부작용이 자살 충동 많잖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비약물요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수면제 절대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써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약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유익성이 유해성보다 크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크면. 그걸 안 먹어서 내 몸에 유해한 것보다 차라리 먹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익한 게 낫다라는 거죠. 혹시 오해할까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CBTI 이거는 인지, 행동, 치료, force insomnia, 불면증을 위한. 그러니까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거는 꼭 불면증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치료에서 되게 많이 쓰는 어떤 치료 요법인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의 머릿속에 그 생각을 바꾸면 고쳐져. 이거 제가 그저께 발표한 비전보드 거기에서 이제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일체유심조라는 걸 썼어요. 일체유심조 요거 원효대사 해골물이죠. 밤에 어두울 때 내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더니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상쾌한 게 없어. 근데 아침에 봤더니 해골물이었던 거죠. 토하고 난리가 나는 순간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생각이 다구나. 생각이 다구나. 머릿속에요. 생각만 바꾸면은 어떤 거든 저는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든. 예전에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위암 말기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심각했어요. 그 교수가 여기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삼성병원에 수술했는데 서울에 삼성병원 교수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수술을 하고 교수가 안식년으로 외국에 3년인가 있다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는 치료 이후에 잘 못 본 거죠, 어머니를. 근데 3년 후에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정말 두 손을 탁 잡으면서 딱 그러더래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 정도로 정말, 위안 말기였고, 전이도 막 좀 되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막,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다 가더래요. 약도 막 되게 꼬박꼬박 먹고. 그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딱 그랬어요. 야, 니네 엄마 정말 살려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다.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으면은 다 죽는다 그래도 살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가 이제 없으니까 식사 자체를 거의 좀 두세 시간마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때 20년 전이니까, 잘 살아 계신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이 인지 행동 치료가 생각을 바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수면이 이렇게 좋은 거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다 하지만, 우리 그게 있어요. 우리가, 열흘이 뭐야? 한 이틀 밤만 못 자도요. 그 다음에 보상으로 자게 되어 있어요. 이거 수면빚이라고 하거든요. 수면을 빚지는 거죠. 잠을 빚지는 거예요. 내가 안 잤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자도 안 죽어요. 결국엔 자게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왜 못 자? 아,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내가 오늘 못 잤어? 아, 그럼 아님 말고 내일 좀 피곤하지 뭐. 아님 말고 그런 생각을 일단 좀 기본으로 깔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수면 제한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잘 자게 하는 건데 왜 수면을 제한을 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 어떤 누구도 맞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는요. 언제 일어나지? 기상 시간은 딱 일정하게. 무조건. 만약에 내가 원래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7시에 저녁 7시에 잤어. 그래도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면증 때문에 새벽 6시에 잤어. 그래도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수면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일어날지를 딱 정하고 내가 몇 시간 잘까를 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7시간 잔다고 하면은 그러면 언제 자야 되는지, 언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지가 딱 정해지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침대로 갔는데 불면증인데 잠이 오겠어요? 못 자. 30분이 지나. 못 잘 것 같아. 그러면은 나와야죠. 밖으로.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 이제 수면 효율을 체크하는 건데, 이거는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측정이 다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워치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때도 수면 측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머리만 옆에다가 핸드폰을 엎어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 수면 패턴 자체를 정확하게 잰다고 했는데 손목에 차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원리가 도대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심박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 체크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제 비렘 수면이죠. 비렘 수면, 그 다음에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또 이거 반복되는 거까지 체크가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수면 효율이라고 하면은 내가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 분의 실제로 잠든 시간 그렇게 해서 수면 효율이 80에서 85% 정도 되게 하고요. 만약 수면 효율이 떨어졌다, 낮아졌다 그러면은 이거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분모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면 효율이 85%가 늘었다. 그러면은 요거 누워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거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는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그게 휴일도 마찬가지고요. 아, 낮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불면증인데 낮잠 자는 거? 낮잠을 자서 불면증이죠. 그건 불면증이 아니죠. 가짜 불면증이죠. 그리고 불면증인데 뭐 커피를 마셔? 그것도 이상하죠. 뭐 그건 불면증 아니에요. 그거 커피 끊으면 돼요. 낮잠 안 자면 되고요. 낮잠 당연히 안 자야 돼요. 불면증이 낮잠 자면 안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자극 조절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침대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막 누워서 뭐 책도 보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수면을 이야기하는데 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 훈련시키면 뭐 먹을 거 이렇게 주면은 침 막 흘리는 그 반응 실험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침대만 보면은 잠이 싹 오게. 침대만 누우면 잠이 그냥 싹 오게. 내 몸을 길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침대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갈 때도 밖에서는 조명 자체는 조금 어둡게 해주고요. 핸드폰이나 TV 당연히 보면 안 되겠죠. 잠 안 오는데. 야식 당연히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눈 감거나 눕거나 기대는 거 안 돼요. 왜 안 돼? 이거는 내가 자는 공간이 아닌 데서 잔 거잖아요. 혹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잠들고 기댔다가 잠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듣기, 책 읽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음악도 이제 뭐 조용한 거 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막 이 비트가 빠른 거는 비추천이고. 그게 이제 공간을 쫙 분리해 가지고 침실에서는 잠만 자는 거. 거실에서는 뭔가 일을 하는 거. 공간을 완전히 싹 분리해 놓는 거. 이게 나 그래 그럼 나는 원룸인데? 라고 해도 똑같아요. 원룸도 자는 공간은 있잖아요. 청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누세요. 그래서 자는데, 여기는 뭐 공부하는데, 노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완 훈련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호랑이 자꾸 얘기하는데, 호랑이를 만났을 때 몸이 다 긴장이 되잖아요. 빨리 움직이려고. 근데 잘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워서요, 오늘 주무실 때 한번 해보세요. 딱 누워가지고,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 마리쌤이 저 명상 알려주시겠지만, 그것도 해보시겠지만, 뭐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한번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을 저 머리 끝부터 한번 쭉 내려오면서 힘 좀 빼, 힘 좀 빼 하면서 실제로 한번 힘 다 빼보세요. 힘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근육 이완법이고, 그 다음 복식호흡, 뭐, 이거 숨 쉬는 거, 명상, 요거는 다 뒤에서 우리 마리쌤께서, 요 파트는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쌤이 우리 지금 뒤에 배경이, 노란색, 여기 마리쌤인데, 그, 웰리스 라이프 실천가고요. 요가 지도사도 1급 가지고 계시고, 명상 또한 안내자로, TCC 수료를 하셨고요. 아로마 테라피까지 하셨어요. 이거 아로마 테라피하고 그러니까 향기요법이잖아요. 아유베다르? 갑자기? 아유르베다. 네. 역시 배우신 분. 그게 사실 다 그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이기제, 그러니까 기를 뚫어주는 거. 그러니까 양약에서 이야기하는 뭐 림프순환제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한 통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뒤에서 그 얘기 저도 조금 더 할 거예요. 일단은 한 10분, 20분 정도 마리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을 하면서 웰리스 라이프를 실천을 하고 있는 마리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꺼비팜 약사님이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과 어떻게 하면 약을 먹지 않고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지 CBTI라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 세 번째 이완훈련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명상을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두 번째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제 명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명상을 또 꼽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점차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인기도 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본다고 하면은 저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명상은 이 생각들을 그렇, 잠시 멈춰주고 이제 뇌와 마음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마음을 좀 조용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질 텐데요. 이 명상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상하는 방법은 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 돼요. 엄청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하긴 하지만, 이제 쉽지 않은 방법이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이 왜 불면증에 좋은지 설명해 드리면, 뭐, 불면증의 원인은 뭐,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적응을 하느라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그리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마음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까 약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호흡도 빨라지고 예민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을 길게 마시고 길게 내쉬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머무르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면에 좋은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많아져서 이제 수면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같이 명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살짝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주시면 되고,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세 번 돌려주세요. 천천히 세 번 정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 양손을 이제 깍지를 끼신 다음에 이 손바닥을 머리 뒤쪽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머리를 뒤로 한번 쭉 젖혀주세요. 손바닥으로 버티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보내시고 팔의 무게로 목 뒤쪽을 한번 스트레칭 해주세요. 눈은 바닥을 봐주시고 이대로 또 숨을 3번 정도 쉬어주실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다음 정면 바라보시고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올라간 어깨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숨 마시면서 팔 위로 쭉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 옆으로 보낼게요.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보내주세요. 숨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양손은 내 엉덩이 옆에 자연스럽게 놔주시고 어깨 한 번 뒤쪽으로 한 5번 정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5번. 이제 양손은 무릎이나 내 몸 앞에 편안하게 놔주시고요. 눈을 한번 감고 내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두 눈 감아주시고 호흡합니다. 상체는 바르고 곧게 세워주세요. 너무 척추를 힘줘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긴장은 살짝 풀어주되 곧게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쉽니다.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 내 호흡을 느껴보세요. 코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 숨을 쉴 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배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코 속을 간질간질하게 하면서 목 뒤쪽으로 넘어가고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나오는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가슴이 내려오고 목을 통해 코를 통해 숨이 빠져나옵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내 호흡을 집중해서 관찰해 보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생각이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이라고 말하며 내 호흡으로 다시 집중합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앞으로 1분간 내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내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깊은 호흡 3번 하시고 준비가 되셨을 때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명상은 짧게 5분 정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5분 정도 해봤는데도 아마 긴장이 좀 풀리셨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이제 챌린지 할 때는 명상은 10분 정도 진행되고 앞에 스트레칭은 3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거를 제일 뒤로 뺐어야 되는데, 졸린데요. 그럼 성공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제 CBTI 중에 네 번째,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바꾸는 그거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면증,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뭐 이렇게 신경질 나지? 불면증 탓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불면증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억지로 자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 노력한다는 생각 자체가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또 압박하거든요. 불면증? 그래, 내가 뭐, 주말에 몰아서 자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뭐 아까 뭐 수면 제한 해가지고 뭐 낮잠 자지 마라, 뭐 일어나는 시간 해라 해도 우리가 정말 못 자면 그렇게라도 자야죠.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뭐 치료든 아까 우리 명상 뭐 이런 것도 했지만은 그것도 갇혀 있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에 좀 되게 재밌는 명상법도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어딘가에 얽매여 있거나 갇혀 있지 말고요. 깨버리세요. 깨는 순간 세계는 더 넓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들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님 말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못 잤네? 아님 말고 내일 해보지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요거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핸드폰이라고 봐요. 이 핸드폰 제한 자기 2시간 전에 제한인데 이거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뭐 하면 하겠지만 저는 제가 불면증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거의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은 정말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자, 이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때 어떤 그런 제한하는 거 그리고 제안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카페인, 커피 뭐 당연히 안 좋죠. 술, 담배 6시간 전에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바로 직전에도 커피 마셔도 잘 자요. 저 같은 사람은 제외인데, 근데 불면증이다. 근데 커피 마시고 난 불면증이다.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술 왜 드세요? 술 좀 끊으셔야죠. 그러니까, 나 술 안 먹으면 못 자. 이거 차라리 수면제를 드세요. 그럴 거면. 이건 알코올 중독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수면 중독증이, 둘 다 나쁘긴 한데, 술 먹어서 이렇게 중독될 바에야 수면제를 그냥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담배 뭐 당연히 안 좋겠고요. 운동 같은 경우도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손흥민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똑같아요. 손흥민 그 친구도, 풀장에서 한 2시간인가 3시간 있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히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너무 격렬하게 하면은 잘 때 방해가 되고요. 식사 당연히 안 좋죠. 밥 먹고 너무 소화도 안 되고. 핸드폰이라든지 TV, 빛이 정말 안 좋아요. 멜라토닌이 나오게 하려면 빛은 당연히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막 커튼 꼭 설치해 보세요.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으면은 저희 집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이 딱 일어나서 딱 그래요. 아빠, 나 꿀잠 잔 것 같아.
정말 꿀잠 자요. 완전 깜깜하게 하면. 이게 암막 하는 게 좀 암막 커튼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눈에, 안대, 수면 안대 같은 거. 그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수면 안대를 공동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찔러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성과는 없습니다. 좋은 데를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계 치우기예요. 이거 우리가 자꾸 아유 나 못 잤네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하다 보면은 그 생각 때문에 더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는 좀 멀리 놔두는 거.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낮 동안에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드라큘라가 아닌 이상 낮에 아침에 햇빛을 꼭 많이 받으세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 하여튼 햇빛 받는 거. 그 다음에 온도예요. 제가 잘 때는 온도가 이렇게 체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잘 때 너무 더우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뭐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너무 추워도 또 이제 감기 걸리고 하니까 뭐 좀 조절을 해가면서 겨울에도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살짝 서늘하게. 그래서 이제 가벼운 이불이 그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잠옷이나 베개, 뭐 귀마개 등등 이거는 이제 자기가 편한 거. 뭐 어떤 베개가 좋다, 어떤 잠옷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은 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착 인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해요. 그거에 또 너무 집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요 정도는 뭐 집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안면혈. 편안할 안자에 수면할 때 면자 써서 잘 자는 혈인데 이게 귀 뒤쪽 우리 유양돌기 거기를 이제 풍지혈이라고 하잖아요. 풍지혈에서 조금 더 귀 쪽으로 와서 뼈 있는 부위. 근데 이게 사실 혈자리가 중요하다기보다 여기가 뭐 예풍혈, 안면혈, 풍지혈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뒤쪽에 있는 이 근육 견갑거근하고 승모근, 상부 승모근하고 해서 이 뒤쪽을 좀 풀어줘라. 왜냐하면 우리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면 아우 이러면서 쓰러지잖아요. 뒷목 잡고 쓰러진다 하잖아요. 뒤쪽이 확 경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좀 풀어주는 승모근,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지금 말씀드리는 안면혈 같은 경우에 좀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주무시는데. 그러면 꿀잠 챌린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다 드렸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아까 워킹 명상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남겨놨고 그거 빼고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수업 특강이 끝나고 꿀잠 챌린지를 마리쌤이랑 같이 하려고 해요. 요거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마리쌤이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꿀잠 챌린지 1기고요. 진행되는 방법은 이제 내일부터 챌린지 모집이 들어갈 거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10월 26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요. 이거는 명상으로 이제 챌린지 구성을 해봤는데,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아까 약사님이 소개해주신 영양제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일기를 쓰면서 건강한 수면 패턴을 되찾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 10시 전이라고 써놨지만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거 타임 스탬프로 찍어서 인증해주고 수면 일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찍어 놓으신 거를 아침 10시 전까지 인증을 해주시는 거고 저녁 자기 전에도 수면 일기를 쓰신 다음에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시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모여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미션을 올려드릴 거고, 날짜별로.
이제 타임 스탬프로 미션 인증을 하셔가지고 메일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 댓글로 미션 인증을 남겨주시면 개별로 1대1 피드백을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신청 방법은 이제 내일부터 챌린지 모집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링크 드리는 구글 폼을 작성해서 이제 입금까지 완료되면 신청이 되는 거고, 이제 1기다 보니까 우동생 한 명을 선발할 거고, 그 우동생 한 명에게는 영양제 한 달분을 증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수면 일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면 일기는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쉽게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뭐 일어난 시간, 뭐 잠잔 시간, 뭐 중간에 몇 번 깼는지 이런 거를 제가 아침용 따로, 저녁용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명언 같은 거를 꼭 넣거든요.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저도 지금 이제 요 끝나고 걸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걷기 명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워킹 명상이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그러니까 공기가 내 몸에서 드나드는 거,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333을 추천드리는데, 세 발자국, 하나, 둘, 세 발자국에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세 발자국에 숨을 멈췄다가, 하나, 둘, 세 발자국 동안 숨을 내쉬는 거. 간단하죠? 우리 그냥, 출퇴근하면서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출퇴근할 때 해요. 그렇게. 그게 이제 3이 익숙해지면 5, 5, 5로 가고, 7, 7, 7로 가고. 10, 10, 10 하다가 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걷는 거 자체, 제가 지금 워킹 명상법을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외에, 그거 말고도 그냥 걷는 거 자체는 굉장히,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시 18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일단 저하고 마리쌤하고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